아, 아. 예, 반갑습니다. 저는 바른청년연합의 문서팀장을 맡고 있는 정성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실 이제 저는 이제 21살이고요, 지금. 그리고 현재 부경대학교 법학과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21살밖에 안 된 어린 이제 대학생이다 보니까 여기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좀 많이 떨리는데요. 그래도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어떠한 일을 겪어왔고, 그리고 제가 느낀 것을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이렇게 앞에 섰습니다. 예. 이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이제 학교에서 학식을 먹고 왔었는데, 학교에서 학식을 먹다가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치 국물이 좀 튀었습니다. 이제 김치 국물이 튀면은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씻거나 아니면은 집에 가서 빨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 방법을 찾는 거는 이성이고요. 그리고 이게 튀어가지고 기분이 나쁜 거는 감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김치 국물이 튀어서 기분이 좀 나쁘더라도 이제 빨리 정신을 차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좀 짜증나는 마음이 잠잠해지거든요. 그런데 감성이 만약에 좀 더 우선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김치 국물 요거에 대한 해답을 좀 많이 나중에 찾게 될 것이고, 이거 좀 이제 제 이 감정도 좀 많이 피곤할 것입니다. 짜증만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감정이 이제 이성보다 앞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촛불 집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죠. 거기에 나갔다가 이제 제가 느꼈던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촛불 집회에 간 경험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제 유년 시절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원래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울산으로 가서 이제 전학을 가서 이제 초등학교를 다녔었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친구들과 언쟁을 벌이다가 이제 친구들 4명이 저를 둘러싸고 집단 폭행을 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도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마을 주민들, 울산 같은 동네죠. 같은 동네 주민들께서도 이제 다 저보고 왜 이제 학교 폭력으로 애들을 신고를 하느냐 이러면서 저를 많이 타박하고, 그래서 정말 제 주변에 저를 위로해주고 제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 친구 중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가 저한테 이제 저한테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제가 그런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도 일단 안 좋아졌고요. 개인적으로 종교를 엄청나게 혐오하게 됐었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집 안으로 숨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취미가 어떤 게 3가지가 됐었냐면은 이제 만화 보는 거 하고 게임하는 거 하고 독서하는 게 됐어요. 사실 이거 3개 전부 다 이제 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취미라기보다는 나 혼자 하는 취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성격도 점점 음침해져 왔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책을 읽었던 게 어떤 책이었냐면은 이제 유시민의 거꾸로 가는 세계사, 이거 첫 번째 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론과 공산당 선언이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러시아 혁명이란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공산주의가 정말 멋지다 이런 식으로 좀 환상을 가지게 됐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좀 노동자들이 이제 좀 착취를 받는데 얘네들이 저항을 해가지고 세상을 바꿨다? 이 얼마나 이 괴로운 가슴에는 얼마나 이게 멋져 보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공산주의 사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보게 됐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그렇게 공산주의 사상에 빠지게 됐더라도 북한과 그리고 이제 페미니즘 있지 않습니까? 북한과 페미니즘 이거 2가지에 관해서는 상당히 안 좋게 봤었어요. 왜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북한은 이제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이렇게 계속 세습 독재를 하고 있죠.
이 세습 독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자기네들은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데 인민들은 착취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공산주의자로 보이지가 않았던 거죠. 그리고 페미니즘 역시도 마찬가지로 또 이제 페미니스트 여성들은 이제 남성들을 아래로 보고 이제 남성들을 안 좋게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그런 페미니스트 여성들이 기득권으로 보였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이제 시각으로 이제 계속 가지면서 중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중학교에 가게 됐다가, 그러니까 이제 뉴스를 계속 보겠죠. 제가 이제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됐으니까. 그래서 뉴스를 계속 보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터졌던 거예요. 이제 뭐 세월호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터졌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이미 이제 기반으로 쌓여 있죠. 거기에서 이제 사드 설치 때문에 뭐 논란도 많이 생겼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테러 방지법 이것도 있었죠. 막 그때 당시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 필리버스터하고 난리 났었죠. 그 다음에 이제 유승민 의원이, 그때 당시 의원이 이제 뭐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 이렇게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막 그때 프레임이 많이 그렇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김무성, 그 당시는 이제 당대표였나 이제 뭔지 제대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김무성 씨가 이제 공천권 때문에 이제 막 도망가가지고 부산역까지 왔던 거,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들이 터지면서 이제 정말 새누리당은 나쁜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프레임이 씌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든지 이런 이제 좌익 선전 매체들을 많이 접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2016년 12월 31일이었을 겁니다. 딱 이제 새해를 앞두기 전날이죠. 그때 이제 제가 원래 서울에서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서울에 이제 친가 쪽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게 됐었는데, 마침 그때 촛불 집회가 열렸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촛불 집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언론 같은 데서는 이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사람들이 다 나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워낙 철이 없다 보니까 거기 나가가지고 나도 역사의 한 현장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제가 맨 처음에 촛불 집회를 가기 전에 길을 잘못 들어서 태극기 집회에 먼저 그렇게 가게 된 거예요. 저는 다른 건데 정말 이 잘못 들어간 게 아니었으면은 저는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렸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태극기 집회에 갔다가 촛불 집회에 갔는데, 어렵죠? 태극기 집회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과격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이제 사람들 이렇게 서 있고, 그 다음에 다 태극기 들고 있고, 그리고 구호 외치고 있었고요. 탄핵 반대한다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거기에 외국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만큼 이제 무질서하고 그런 상태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촛불 집회 현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촛불 집회 사람들이 이제 엄청 많았다, 뭐 100만 명 정도 됐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재밌는 건 뭐였냐면은 제가 실제로 갔을 때 그 정도 인원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 정도가 광화문을 채우려면은 사람들이 정말 빽빽하게 오밀조밀하게 있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직접 사진을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 간의 거리가 어땠냐면은, 이제 제가 여기 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앞에 의자 있죠? 요 거리만큼 간격이 떨어져 있었어요. 분명 사람은 많긴 많았습니다. 많긴 많았는데 100만 명 정도 될 그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이상하게 느꼈던 점은 어떤 거였냐면은, 그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에 대해서 여전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그때 이석기 석방 구호가 옆에서, 제가 촛불 드는데 이렇게 옆에서 지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석기가 간첩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석기가 잘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석방하자는 주장이 촛불 집회 현장에서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왜 저게 저런 거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촛불 집회 현장에 노조 회원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뉴스에서는 단순히 이제 민주적인 사회를 위한 이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집회를 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었는데 실체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사회 시간에 배웠던 게 뭐였냐면은 노조는 이익집단이라는 겁니다. 시민단체하고는 엄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시민단체는 공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사회 정의를 위해서 움직여요. 그런데 이익집단인 노조는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조가 거기 촛불 집회에 나와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낸다는 것은 그 의도가 충분히 불순하다고 느껴지는 것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정말 여기서 촛불 집회를 이제 이것이 정말 민주적인 게 아니고 이제 뭔가가 있다 싶다고 이제 느꼈던 부분은 뭐였냐면은 정말 사소하지만 제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거든요. 어떤 거였냐면은 그 당시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이 거기서 카레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스를 하나 세워가지고 이제 세월호의 심야식당이었나 아마 이름이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심야식당 거기에서는 이제 집회를 나온 사람들이 이제 출출할 테니까 밥을 나눠주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밥을 나눠주는 그런 봉사 같은 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나온 세월호 유가족이 이제 저한테 카레를 이제 전달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집회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해가지고 거기에 나왔던 건데 세월호 유가족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나는 세월호 때문에 요 집회에 나온 게 아닌데 왜 당신네들이 고마워하느냐. 요것 때문에 정말 이제 의심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요때부터.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자료들을 찾아보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는 뭐가 안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가 안 보였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지나고 그 이후에 얼마 뒤에 태블릿 PC 관련해가지고 이제 변희재라는 언론인이 이야기한 것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근데 맨 처음에 이제 그거를 봤으면은 납득이 안 됐을 텐데 마침 이제 그때 이제 중학교 학생이다 보니까 인간기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하고 실랑이를 하면서 이제 이런 인간기기에 관해서 알아보게 됐거든요. 근데 인간기기를 제가 보니까 요 태블릿 PC 가지고는 문서 수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컴 뷰어라고 이제 그 문서를 보는 건 있는데 문서를 수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가 체감을 하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뭔가 이상하구나, 이게 잘못됐다, 이런 거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 있었고 또 이제 그때 이후로는 제가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서 주변 친구들한테 알리고 막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 왕따가 됐어요. 고등학교에서. 그래서 정말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개인적으로 조사를 하고 이런 거를 정리해가지고 학교에 소논문 동아리 프로젝트라고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에다 제출해가지고 생기부에 이 내용을 적었더니 대학교 원서를 6개를 쓰는데 이 수시를 넣으면 6개를 쓰는데 6개 중에 5개가 전부 다 탈락을 한 거예요. 전부 다 탈락을 하고 이제 한 개 남은 게 부경대학교였는데 부경대학교도 진짜 이제 추가 합격으로 간신히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 주변에 아무도 없구나, 내가 요 길을 가는 게 맞는 걸까? 이런 의심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하게 됐던 게 이제 제가 우연히 이제
부산대에 이제 김사나 형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을 우연히 만나게 되고 이제 그 연줄로 이제 어쩌다가 바른청년연합 그때 당시는 이제 새벽 이슬이라는 독서 모임이었어요. 이 독서 모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앞에서 제가 드린 거를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때 종교를 혐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새벽 이슬 모임에 가서 이제 제가 접하게 된 기독교인들, 종교인들은 정말 제 편견과는 완전 다른 거였어요. 저는 그 전까지는 종교인은 위선적이고 뭔가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워낙 혼자 이렇게 있는 일이 많다 보니까 사랑이란 존재도 몰랐어요.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인들을 만나고 그 이후에 저는 비로소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사랑.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서 내가 이렇게 왔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감성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이제 당연한 진리를 못 마주하게 하는 것 역시도 감성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감성, 그러니까 악이라든지 뭐 분노라든지 이런 거에 눈이 멀게 되면은 현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느꼈던 거는 그래요. 정말 현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깨려면은 그만큼의 엄청난 충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충격이 있고 그 현실을 봤을 때 무언가가 제대로 보인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요 과정에서 우리 이 분노가 가렸던 진실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실은 뭐냐면은 민주주의가 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를 소호하고 자유를 사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결국에는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요 수단으로 쓰여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단순히 다수의 의견대로만 가게 된다면은 우리는 다수가 사회주의를 외칠 때 우리는 자유가 좋은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개인의 의견은 묵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교육이라든지 역사 교육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요런 공공기관에서는 아이들을 정말로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정말 요런 중요한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가르쳐주지 않고 민주주의만이 정답이라고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뭐냐고 생각을 하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요런 것을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만능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그나마 최선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개개인의 자유를 지킬 수가 있고 신앙도 지킬 수가 있고 몸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점이었고요. 정말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갈 길이 먼 것을 체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모두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퍼뜨릴 수 있게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